자, 이번 영상은 이번 시험을 보려고 할 때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조금 해주겠습니다. 음, 일단 이 영상을 봐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점수를 조금이라도 잘 받고 싶으면 하는 것이 좋을 거고요.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단원 자체가 미분 활용과 적분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난 아이디어가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을 진짜 잘 하면 되고 문제를 잘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 그러니까 좀 잔소리 좀 하고 할게요. 진짜 잘 들어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수능을 꼭 봐야 되는 입장에서 이번 단원을 정말 내신만 준비하고 조금 소홀히 했다가는 내년 이맘때쯤에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할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냥 여러 번 해를 거듭하면서 느꼈던 거고 내가 수험생 때도 느꼈고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줄 내용들이 자신이 내신 기간에 흡수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면은 중간에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꼭 보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 할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히 풀이를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내용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하면서 할 거예요. 0번부터 한 6번 정도까지 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자신이 꼭 조절을 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꽤 길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할 내용을 내가 이제 제목을 좀 지어 보자면 0번으로 할게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0번이라고 하는 거야. 제목은 이렇게 짓겠습니다. 차함수의 식구성이라는 제목을 좀 짓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겠으나 한 번 정도는 더 보는 걸로 좀 합시다. 자, 우리가 평소에 예를 들어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함수는 그리기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여기가 0, 여기가 1이 되겠죠. 그쵸? 근데 내가 gx라고 하지 말고 y는 뭐 2라는 선을 한번 그렸다고 칠게요. 비율이 안 맞지만 그냥 보세요. 얘가 y는 2라고 해봅시다. y는 2. 그럴 때 이 교점을 찾는 행위, 이 교점을 찾는 행위는 모두들 알다시피 x제곱 마이너스 x는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쵸?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내용을 풀어주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여기가 2가 나오게 돼요. 그쵸? 우리는 이제 이 과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설명할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fx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있어요. 그리고 gx도 뭔지 모르는 상태라고 가정을 좀 해봅시다. 근데 내가 fx가 2차라는 정보는 가지고 있다고 칠게요. fx는 2차야. 그리고 축이 여기 있어. 축이 여기 있어요. 그때 y는 k, 즉 얘를 그냥 gx라고 합시다. gx. 우리가 방금 든 예시에서는 fx가 그 x축과의 교점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른다고 쳐볼게요. 지금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저 fx라는 식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는 거야. 아예 없는 거야. 근데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통해서 내가 gx와 fx의 교점이
1과 2라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칩시다. 이렇게 알아냈다고 칠게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gx라는 녀석이 예를 들어 한 3 정도 됐다고 칠까요? 3?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fx가 gx랑 같다라고 놓게 되면 최고차항은 1로 가정합시다. 같다고 놓게 되면 fx는 gx의 결과가 x는 1 또는 x는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풀 때 fx-gx는 0을 푸는 거죠. 그쵸? 이 친구의 이름은 방정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f와 g가 만나는 그 특수한 두 개의 점을 찾는 행위예요. 그쵸? 이해되시나요? 근데 저 fx와 gx는 x는 1과 x는 2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fx랑 gx라는 애가 빼져 있을 때, 그러니까 빼기 관계에 있을 때 fx-gx를 적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를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라고 하면 는 0을 했더니 x는 1과 x는 2라면서 그치? 그러면 얘는 2차식을 유지하게 되고 최고차항 1로 가정했으니까 x 빼기 1, x-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이때의 장점은 뭐냐? 내가 아까 g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자고 했죠. 그쵸? g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f를 알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은 되게 쓸모없어 보이지만 내가 하나의 상황을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지울게요. 자, 볼게요. 자, 어떤 3차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1차 함수를 하나 그릴게. 근데 이 1차 함수는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래요. 그냥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가 뭐 어떻게 조사를 해보던가 뭐 문제에서 줬다던가 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었던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1, 3, 5면 우리가 어떻게든 구해보겠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차함수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차함수라는 건 함수가 빼져 있는 형태예요. 자, 집중해서 보세요. fx는 2x 플러스 3이라는 방정식을 해결하면 우리는 교점이 1, 3, 6이기 때문에 x는 1, x는 3, x는 6이라는 근을 얻게 됩니다. 그쵸? 그런데 그 과정에서 fx-2x-3이라는 내용을 는 0이라고 해서 구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럼 도대체 이 함수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 함수가 빼져 있는 형태에서 교점을 알 수 있다면 그 함수 자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fx-2x-3은 0이라는 걸 풀었더니 x는 1, x는 3, x는 6이 나왔다는 얘기는 x-1과 x-3과 x-6이라는 애가 인수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뭐예요? fx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실제로 최고차 함계수가 1이 나오고 f5를 구하는 과정을 적으라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보나마나 뻔하죠. 3차 함수를 되게 복잡하게 가정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정하겠죠. 벌써 미지수가 3개예요. 미지수가 3개인데 1, 3, 6이 교점이니까 아 이거 구할 수 있겠구나 해서 A, B, C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2번 해결을 하겠죠. 그쵸? 근데 그게 시간이 부족한 우리들의 싸움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지식을 알고 있으면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굉장히 유용하니까 써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하나 내볼 테니까 지금 한번 그 문제를 다 적으면 영상을 멈춘 다음에 한번 직접 구해보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내가 주고 싶은 상황은 이겁니다. 자, 이거는 3차 함수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을 가정할게요. 최고차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이 함수의 이름은 fx입니다. 그때 내가 알고 있는 이 선이 접하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어요. 그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5라는 접선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친구는 y는 뭐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요 정도로 설정을 할게요. 이때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F4입니다. F4. 자, 지금 멈춰서 평소였다면 어떻게 해결할지, 방금은 이걸 배웠으니까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멈췄다가 풀었죠? 이것도 웃겨. 그 혼자서 나는 3초 만에 막 멈추세요 하고 멈췄다가 풀었죠. 이러고 있는 거야. 그죠? 한번 해볼게요. fx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라는 방정식을 풀었더니, 즉 이거는 0을 풀었더니 마이너스 1과 5에서 교점이 나온 거죠. 그쵸? 그러면 fx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x 더하기 1과 x 빼기 5를 인수로 가지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인 3차 함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방금 말로 했듯이 3차 함수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오른쪽이 2차죠. 눈치가 빠른 애들은 눈치를 챘겠지만 마이너스 1에서는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제곱을 주어야 합니다. 중근이라는 거죠. 접하면 중근이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제곱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fx에 대한 식을 상당히 금방 찾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4를 넣으면 답이니까 마이너스 25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12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14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존재하는 4라는 점이 f에 대입된 것을 우리는 금방 굉장히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스킬이에요. 사실상 수능을 봐야 하는 우리들한테는 거의 필수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0번 차함수의 식 구성 꼭 자기 걸로 만들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문제를 풀더라도 어떤 함수 2개가 빼져 있다면 이것을 의심해보는 그런 것을 매번 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차함수인 이유는 fx는 gx를 넘기면 fx 빼기 gx가 나오죠. 그 형태이기 때문에 차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꼭 익혔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1이라고 넘버를 하겠습니다. 그래프 상수 제거. 자, 지금부터는 뭔가 우리가 했던 내용을 조금 할 거예요.
그래프 상수 제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그리기 위해서는 미분을 하고 극값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행위를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일단 극값의 정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3이라는 상수 때문입니다. 이 3이라는 상수가 이 그래프를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가 없는데 나는 상수 제거를 통해서 상수를 근데 완전히 없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상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상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그렇게 쉽게 그려지나요? 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그려져요. 왜 그러냐면 x의 x-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x는 0에서 실근 x는 3에서 중근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볼게요. x는 0에서 실근이고 x는 3에서 중근이기 때문에 0과 3을 표시하시고 3차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왼쪽 아래에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0을 지나고 3을 지나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왼쪽 아래에서 올라와서 0을 지나고 여기서 뭘 해요? 3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3차 함수 개형은 다들 알고 있으니까 3을 지나야 되는데 지금 3에서는 중근이기 때문에 중근에서는 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중근에서 접하게 그리면 됩니다. 그럼 내가 이 그린 그림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세 개에 대한 그림이죠. 그쵸? 그럼 이제부터 뭘 하면 돼요? 3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3만큼 평행 이동. 이렇게 3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대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이 미분을 했을 때와 어떤 차이를 발생시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볼게.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를 3으로 하고 조금만 조작을 좀 할게요. 3x 제곱으로 하고 이렇게 합시다. 플러스 k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뭘 하면 좋을까? 이때 근이 3개가 되는 근데 여기 서로 다른 근이라고 있어야겠죠. 서로 다른 근이 3개가 되는 k의 값인데 정수로 한정을 하겠습니다. 정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정석의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정석의 풀이는 미분을 하는 거예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2차식을 그리겠죠? 0과 2를 그린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니까 뭘 알아내나요? 0일 때의 함수값을 알아내겠죠. 함수값은 여기에 써있는 데다 0을 대입하는 거라서 k가 되고요. 얘는 구하게 되면은 2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k가 됩니다. 그쵸?
이때 우리가 서로 다른 근이 3개가 되려면 x축이라는 게 이 극값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극값 사이에.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식을 세우냐면 k가 0보다 크고 마이너스 4 더하기 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k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k가 1, 2,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심플하게 가자는 거예요. 심플하게. 자,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지워볼게요. 계속 좀 지우면서 할게. 알아서 멈추면서 보자. 나는 지금부터 이 앞에 있는 애만 볼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여요. 그리고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그려주면은 x축이 이렇게 존재할 때 0과 3이 있게 되는데 0에서 중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바로 그림이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 얘가 이제 k만큼 평행 이동을 할 거예요. 평행 이동. 그러면 잘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그림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평행 이동이라는 건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위아래로만 움직이죠.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그래프의 교점이 3개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까지 움직일 수 있냐라고 하면 여기 지금 내가 닫게 한 극값 여기 보이죠? 여기까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극값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는 당연하게도 극값 하나가 0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에 미분을 해서 0되는 2가 될 거예요. 2.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린 이 앞에 2개짜리한테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나는 평행이동을 저 극값까지만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로 1칸 올리거나 2칸 올리거나 3칸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쵸? 내가 이 영상에서 한 번 더 다루어줄 3차 함수 비율 관계에 의해서 사실상 이 2라는 숫자는 미분을 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모델을 상수 제거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시에 적용된 것보다 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상수 제거를 왜 하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상수 제거를 통해서 이렇게 그렸다고 칠게요. 얘는 y는 fx 플러스 k라는 녀석이고 얘는 y는 fx라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함수가 k만큼 더 위로 올라간 형태예요. k만큼 위로 더 올라왔죠?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fx의 범위를 우리가 여기로 2개를 다 한정을 해봅시다. 여기 이렇게 파란 선으로 범위를 한정해 볼게요. 그럼 이 fx의 최대와 최소가 발생하는 지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래프에서 제일 높아요. 여기를 x는 알파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x는 베타가 됩니다. 그러면 fx 플러스 k도 최대와 최소가 있을 텐데 그 지점 역시 x는 알파와 x는 베타가 있는 곳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상수를 무시해도 최대와 최소, 그러니까 극값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최대 최소가 극값은 아니지만 극값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최대 최소가 발생하는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x는 알파에서 최대 최소라는 것만 찾으면 이 알파를
원래의 함수에다가 대입을 한다면 그냥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요. x는 베타라는 위치만 찾으면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3차 함수의 상수를 무시함으로써 그냥 어떤 위치만 찾고 대입은 원래 거, 무시하지 않은 거에다가 하게 되면 그냥 그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뭐 길게 남진 않았지만 자기 것으로 만들면 그냥 어마무시한 무기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지금 내가 상수 제거를 한 것, 이거 자체로만은 그렇게 큰 쓸모가 있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부터 쭉 설명할 것들을 너네가 듣는다면 엄청난 쓸모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번. 자, 이제 2번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2번. 자, 2번의 이름은 3차 합 불변이에요. 자, 얘는 참고로 3번에서 설명할 내용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재료. 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y는 ax 세제곱, bx제곱, cx 플러스 d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여기 x축이 존재해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죠. 이게 3차 함수 세근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알파, 베타, 감마로 표현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y는 k라는 친구가 난입을 했다고 볼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fx는 뭐예요? k 이렇게 써서 구하죠. 즉 무슨 얘기야? fx-k는 0을 해결하거든요. 그러면 이 식은 있잖아. fx-k는 그냥 위에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k밖에 해주지 않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주면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d 마이너스 k는 0.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저 파란색 선과의 교점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a와 b가 변했나요? a와 b는 변하지 않았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교점을 내가 p, q, r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3차 함수에서 어떤 직선이 관여하는 것은 그 세근의 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하게도 1차 함수가 그어진다고 한들 이 1차 함수와 이 함수가 만나는 세근의 합도 여전히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쵸? 그러면 한 가지를 한번 수행을 좀 해봅시다. 내가 이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3차 함수가 근이 0, 2,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3차 함수의 세근의 합은 얼마예요? 5겠죠? 5. 5야. 근데 있잖아. 되게 우연히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우리는 얘를 gx라고 칭할 수 있겠죠. 이때 나는 이 gx의 정체를 몰라서 0번에서 배웠던 차함수의 식 구성을 이용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갑자기 누가 와서 여기 점이 2분의 3이야 라고 알려줬어요. 2분의 3. 그쵸? 그럼 이제 잘 볼게요. 까만색과 파란색에 만나는 점이 지금 일단 0 하나 보이죠? 0 보이고 2분의 3이 보여요. 그쵸?
근데 여전히 이 친구는 3차 함수의 세근의 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합쳐서 5라는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가 2분의 7이 됩니다. 2분의 7.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0번, 즉 차함수의 식구성하는 방법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되게 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껌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내용이 굉장히 빛을 발하는 순간이 어디냐면 접선이에요. 접선. 잘 봐. 내가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볼게. 되게 근본이 없는 3차 함수인데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함수에 이렇게 선을 그었다? 그었어. 근데요, 내가 여기가 x는 0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구했어요. 그러면 이 점이 얼마냐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 두 번째 2차 항의 개수를 6으로 바꿉시다. 6으로. 미안해요. 0이야. 그러면 내가 저 접선이 만약에 궁금해. 접선이 위치가. 그러면 너네라면은 원래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t로 놓고 이 함수를 미분해서 접선의 기울기와 이 접선을 구성한 다음에 x는 0일 때를 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3차 함수의 합이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이 3차 함수의 합은 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6. 그래서 여기는 x가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왜 x는 3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3차 함수 근의 합은 중근인 경우에는 두 번 더해줘야 돼요. 왜냐면 중근이잖아. 그쵸? 그냥 중복된 근일 뿐이지 근을 하나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이 사실 두 개인 거야. 이해되죠? 여기가 3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쵸?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우리 이미 조금 배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시로 그러면 이 초록 색깔 넓이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하냐면 저 fx에서 직선을 빼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적분을 진행하겠죠. 그쵸? 근데 나는 그러지 않아. 왜? 0과 3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뭐 하면 돼요? 뒤에서 언급 한번 할 거야.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12분의 공식을 쓸 거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 끝나죠. 그쵸?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잘 3차는 직선과 만났을 때 합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것도 지울게요. 공간이 좀 남았나? 자, 그러면 3번 내용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3번. 3번은 3차 함수 비율 관계예요. 이거는 이미 영상이 2개나 올라가 있는데 내가 오늘 다룰 파트는 접선에 대한 파트입니다. 자, 3차 함수 비율 관계에 대한 증명은 하지 않겠고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 직선에 접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직선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직선이어도 괜찮아. 알겠지? 그때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접하는 점과 여기 다른 곳에서 만나는 점. 그러니까 직선이 접하고 다른 한 곳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 점 2개를 찍으세요. 그 다음 그 점을 3등분을 할 거거든요. 3등분을. 3등분을 하면 잘 봐. 우리가 다른 영상에서 언급했던 변곡점이라는 점과 또 다른 극값에 대해서 정확하게 3등분이 됩니다. 예외 없어요. 예외 없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가 1대 1대 1의 비율을 갖는다 해서 비율관계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이렇게 3차 함수를 그렸는데 x축이랑 마침 접하네. 근데 내가 여기가 x는 0이라는 사실과 여기가 x는 3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다 가르면 이게 비율이 1대 1대 1이에요. 그러면은 3이라는 것을 1대 1대 1로 쪼개면 여기는 x는 1이 되고요. 여기는 x는 2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소가 x는 2에서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다른 케이스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 가지 해볼 거예요. 여러 가지. 자, 그럼 3차 함수가 이렇게 접한다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접해도 예외 없습니다. 마침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5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 이 길이만 따지는 거야. 이 길이는 6이에요. 그러니까 저 직선의 진짜 길이가 6이라는 게 아니라 x값의 길이가 6이라는 거야. x값.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x야. 그러면 이렇게 3차 함수의 중앙 변곡점과 다른 극값을 끊으면 이게 정확히 3등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x가 얼마야? 1이 돼요. 왜냐면 6을 3등분하면 2니까. 여기는 x가 3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극값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러면 이게 과연 어디서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런 내용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상황 자체는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겠는데 여기가 뭐 x는 마이너스 3이야. 근데 극값의 위치만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라고 해볼까요? 3? 그러면 내가 뭐라 했냐면 여기, 여기의 비율이 정확히 1대 1대 1이라 했거든? 그러면 내가 어디를 알 수 있어? 여기 알 수 있어요. 여기. 왜요? 마3과 3 사이의 길이는 6이죠. 근데 내가 1대 1대 1로 나눈 것 중에 두 칸을 먹고 있는 게 길이가 6입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가 x는 0이란 소리고요. 여기는 x는 3이고 여기는 x가 6이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0번, 1번, 2번에서 썼던 내용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봐. 지금 내가 여기 x는 6인 걸 몰라. 근데 fx의 식이 정확히 뭔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점을 모르기 때문에 차함수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비율 관계를 알고 있다면 그냥 여기가 x는 6인 걸 깡패처럼 알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차함수든 공식이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도 꼭 알아놔야 합니다. 참고로 이 비율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튜브에다가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고 치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설명하는 채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예시를 더 많이 들어줄 테니까 나를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 안 찾아오면 안 해줄 거니까. 알겠죠? 꼭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내용을 좀 해볼게요. 4번에 대한 내용은 3차 함수 적분 공식이에요. 3차 적분 공식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할게요. 일단은 그냥 뭐 미안한 얘기지만 3차 함수 적분 공식은 그냥 맹목적으로 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웁시다. 외우시고요. 3차 함수 적분 공식은 수능에선 나올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제로에 가까우니까 우리 이번 내신만 잘 외워서 쓰고 잘 버립시다.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 적분을 해야 되는 기준 값에 접해 있는 경우예요. 이렇게 접해 있을 때 알파, 베타라고 하면 여기 이 면적의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 이 A는 최고차항의 개수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는 게 좋아요. 6분의 세제곱이었으니까 12분의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을 지어서 본인만의 스타일로 외우세요.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이때인데 이때가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요 세 개가 이제 길이가 같은 경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S고 여기가 S일 때에 대한 공식이에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은 4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이런 경우도 꽤나 있죠. 근데 사실 2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많이 나오는데 보통은 이렇게 하죠. 여기가 감마라고 하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감마 fx가 0이다. 이걸 더 많이 쓰죠. 그쵸?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게 좀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있을 때, 자, 빨간색 넓이 구하는 공식은 이거예요. 얘를 확대를 좀 할게요. 얘를 좀 그냥 대충 보면 2차 함수처럼 생겼어요. 2차 함수처럼 생겼기 때문에 2차 함수의 공식을 먼저 써줍니다. 2차 함수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근데 사실 원래 2차 함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보정치를 곱해야 돼요. 보정을 한 내용을. 그게 뭐냐면 감마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이 공식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냥 이겁니다. 감마부터 알파와 베타의 중간을 길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길이를. 얘가 L이에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최고차 1인 어떤 3차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가 0이고 2고 5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위의 넓이는 얼마냐면 6분의 최고차 1로 가정했으니까 2의 세제곱 8 곱하기 5부터 0과 2의 중간까지의 거리 4가 되겠죠? 4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6분의 3의 세제곱 27 그러니까 5 빼기 2의 세제곱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5랑 2의 중간 여기를 찍으시고 나머지 하나의 근에서의 거리 요거를 곱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5랑 2의 중간은 2분의 7이죠. 그래서 2분의 7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3차 함수 공식은 일단 여기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좀 외웁시다. 외우고 적재적소에 좀 쓰는 방향으로 갑시다. 됐죠? 그리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원래 계획은 한 여기서 2개 정도 더 알려주는 걸 계획으로 잡았는데 너무 과다한 지식을 너네한테 주입을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흐름을 다시 보면 일단은 우리가 결국에는 F1, F2와 같은 함수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차함수의 식구성 요거는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프 상수 제거는 진짜 하면 할수록 편하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하면 할수록 편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리고 보통 3차 함수의 부등식이나 방정식을 풀 때 상수를 우측으로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 상수 제거의 그 흐름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차 합불변. 3차 합불변은 진짜 잘 쓰입니다. 그래서 3차 합불변이 쓰이는 기출문제 같은 거를 풀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런 걸 풀 때 한번 더 잘 해봅시다. 그때도 다시 언급할 테니까. 비율관계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외우시고요. 3차 적분 공식도 외우도록 합시다. 이 영상이 진짜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스킬에 대한 영상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아무런 얘기 없이 사용을 할 거라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얘기를 합시다. 5번 특수. 자, 어쩌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자, 2020년도부터죠. 2020년도부터 굉장히 그 3차, 4차 함수 문제에 대한 그 바람이 일었던 게 뭐냐면, 답들이 다 특수한 경우에서만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것은 꼭지점이에요. 그리고 대칭성이에요. 3차 함수에서 중요한 건 극값이에요. 그리고 대칭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시험을 보게 될 텐데, 답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뭔가가 헷갈린다면 그 답을 갈라주는 그 지점은 3차 함수 입장에서는 극값이 될 확률이 99%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 점을 찾을 수가 있어. 이 점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러면 그냥 어떤 직선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면 그냥 이게 답이고요. 곡선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면 뭐 이거 지나는 게 답이란 얘기예요. 특수한 상황은 저 극값에서만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하지 않으면 정답을 구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성립되는 상황에서는 정답을 구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을 해야겠지만, 그것이 안 되는 상황이 온다면 꼭 특수한 지점을 아무거나 때려 박아서 찍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잘 통해요.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